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경기 하이라이트나 득점 장면이 아닌 것보다 훨씬 무겁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축구장 안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도 흥미롭지만 오늘은 경기장 밖에서 벌어진 진짜 드라마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기자회견장에서 던진 단 한마디. 저는 박항서 감독이라면 남겠습니다. 이 발언은 불과 몇 분 만에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대한축구협회 KFA는 전격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10월 A매치를 앞둔 시점에 감독이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는 이미 내부적으로 얼마나 큰 갈등과 불신이 쌓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 사이의 갈등, 그 갈등의 뿌리 그리고 KFA의 잘못된 결정이 불러온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느낀 실망감과 우려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의 관계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10년 전 2014 브라질 월드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대표팀은 홍명보 감독이 이끌고 있었고 손흥민은 생애 첫 월드컵 무대에 선 젊은 기대주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조기 탈락했고 손흥민은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지금도 많은 팬들에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월드컵을 실패로 기억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불신과 아쉬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시 손흥민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선수에게 지도자의 방향성 부족과 실패한 전략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느끼게 됩니다. 홍명보 감독의 재임명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 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오래된 관행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KFA는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는 중요한 시점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었지만 그 기대를 무너뜨리며 또다시 과거의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원래 KFA는 감독 선임 시 공정한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다양한 후보군을 두고 면접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현장 지도자와 기술위원 선수단 의견까지 폭넓게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후보가 있었다는 소문이 축구계 안팎에 돌았습니다. 팬들은 이 소문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결과가 발표되자 그 불신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미 2014 브라질 월드컵의 실패로 지도자로서의 한계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전술적 다양성 부족과 선수단 운영 실패로 큰 비판을 받았고 그 결과 대표팀은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특히 그 대회는 손흥민이 생애 첫 월드컵을 치른 해였기에 실패의 기억이 선수 개인에게도 깊게 남았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10년 뒤 다시 대표팀 수장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A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감독 후보로 거론된 몇몇 국내외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경력과 철학을 공개적으로 비교하거나 팬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술위원회가 제대로 된 검증을 했는지조차 불투명했고 내부 인맥과 정치적 관계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축구 팬들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단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은 결국 선수들과 현장에서 호흡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인물인데 정작 그들과 함께 뛰는 선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몇몇 베테랑 선수들이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전했다고 알려졌지만 협회는 이를 무시한 채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KFA의 리더십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실감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강국들은 이미 감독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합니다. 반면 한국 축구는 여전히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재임명은 단순한 인사실책을 넘어
협회가 과거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을 저버린 채 내려진 결정은 결국 선수단의 불신을 낳았고 그 불신은 이번 내분 사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만약 협회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수단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복귀 후 세대 교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선수들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대표팀의 베테랑 선수들을 배제하고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재편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에 손흥민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어온 손흥민이 오히려 팀에서 밀려나는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이는 선수단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대표팀의 성과가 손흥민의 리더십 덕분이었다고 평가해왔기에 이런 처사에 팬들과 해설가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홍명보 감독이 신예 발굴이라는 명분 아래 팀의 주축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대 교체는 필요하지만 팀의 중심을 송두리째 흔드는 시계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팀 내 분위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손흥민은 결국 기자회견장에서 그동안 눌러왔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박항서 감독이라면 남겠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선호의 표현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불만과 감독의 지도력 부재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박항서 전 감독은 과거 대표팀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선수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지도자로 손흥민 역시 그와의 협업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자 팬들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손흥민의 솔직함에 공감하며 지지했고 다른 쪽에서는 주장으로서 신중함이 부족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발언이 이미 무너진 신뢰관계를 세상에 드러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의 발언 이후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KFA는 긴급회의를 열고 감독 교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대표팀의 안정과 선수단 결속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KFA의 공식 입장이었지만 팬들은 이미 늦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이 필요했다고 보지만 KFA가 초래한 혼란을 생각하면 씁쓸하기만 합니다. 문제를 예방하지 못하고 사태가 터진 뒤에야 뒤늦게 움직인 그들의 태도에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10월 A매치를 앞둔 시점에서 감독 교체는 팀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새 감독 체제가 자리 잡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며 선수들의 사기가 이미 크게 흔들린 상태라 경기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차기 감독으로는 박항서 전 감독의 긴급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가 과연 팀을 안정시키고 빠르게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지도자 교체로 끝나지 않고 협회와 선수단이 근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더 큰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계의 깊은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과거 실패한 감독을 잘못된 절차로 다시 선임한 KFA 선수단의 의견을 무시한 경영 그리고 결국 공개석상에서 터져나온 손흥민의 절규,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팬으로서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KFA가 진정한 반성과 변화를 통해 다시는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차기 감독과 대표팀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